영은이가 내 딸이었어. 한이가 내 손녀였다고. 장미애는 99.9%라는 충격적인 숫자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입술을 떨면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잃어버렸던 친딸 영지를 이렇게 황망한 방식으로 다시 마주하게 될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나영은의 유골함이 안치되어 있는 납골 땅을 찾아 그녀는 한참 동안을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눈물에는 지난 30년간의 그리움과 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죄책감이 배어 있었는데요. 딸의 영정 사진 앞에 선 장미애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사진 위를 쓰다듬듯이 매만지면서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영지야, 한이는 걱정하지 마. 엄마랑 세리가 잘 키울게. 교통사고로 사망한 나영은의 납골당에 들렀다가 장미애가 잃어버린 친딸을 찾게 되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 세리랑 범수 만나게 허락해주는 거야. 장미애는 독고탁에게 오강수의 정체를 들키고 나서야 비로소 세리랑 범수의 만남을 허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작 자기 자신은 출산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고 처녀인 척 독고탁을 30년간 감쪽같이 속이고 살아왔는데 오범수가 애가 딸린 이혼남이라는 이유를 들먹이면서 무슨 자격으로 둘 사이의 만남을 가로막을 수가 있겠어요. 애를 남의 집에 버린 엄마보다 혼자서 끝까지 애를 책임지는 오범수가 도덕적으로 훨씬 더 좋은 사람이라는 건 그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은 지니고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그런 오범수를 딸인 세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결단을 내리는 장미애인데요. 그런데 실컷 눈물을 흘린 장미애가 세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 전화를 해봤지만 어찌된 일인지 세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범수에게 연락을 해볼 수밖에 없었죠. 오범수야. 세리가 전화를 계속 안 받네. 혹시 세리한테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그 말에 오범수는 짧은 정적 속에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세리 어머니께서 신경 쓰실 만큼 그렇게 큰일 아니에요. 아마 편의점 일로 바빠서 전화를 못 받았을 겁니다. 퇴근하고 해보시면 받을 거예요. 장미애는 하루 종일 편의점에만 있는 애한테 일이 있어봐야 무슨 일이 있겠냐는 생각에 별 생각 없이 세리가 있는 편의점으로 향하는데요. 내 강아지 세리야. 엄마가 허락할게. 오 교수랑 너 만나는 거 허락해준다고. 하지만 세리는 간절히 기다렸던 그 말을 들었는데도 전혀 기뻐하는 기색 없이 표정이 얼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세리의 반응에 고개를 갸우뚱한 장미애가 세리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안 기뻐? 오 교수랑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엄마한테 고집 부렸었잖아. 그새 마음이 바뀐 거야? 한참을 침묵하던 세리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어제 한이 엄마가 편의점으로 찾아왔었어. 나랑 교수님이랑 있는 모습을 몰래 찍었는지 사진 여러 장을 나한테 건네주더라고. 교수님이랑 나를 불륜으로 몰아서 한이를 빼앗아갈 거래. 세리의 말을 조용히 듣던 장미애는 그 말에 두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세리 너한테 오히려 좋은 일 아니야? 애 엄마가 한이를 데려가면 오 교수랑 너랑 알콩달콩 살 수 있는 거잖아. 엄마는 오 교수가 이혼남이라서 반대한 게 아니었어. 오 교수한테 애가 있어서 반대한 거였다고. 하지만 세리는 가만히 고개를 떨군 채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교수님을 좋아하게 된 건 한이의 영향도 크다고. 나는 지금 나 때문에 교수님이 그 여자한테 한이를 빼앗길까봐 그게 너무 걱정돼. 자기 자식만 끔찍이 아끼는 장미애로서는 남의 자식에 집착하는 세리의 행동이 당연히 이해가 될 리 없었습니다. 남의 자식 키우기가 어디 쉬운 줄 아니? 지금이야 한이가 갓난 애기여서 귀엽다지만 한이가 나중에 컸다고 생각해봐. 과연 그때도 너가 지금처럼 한이를 예뻐할 수 있을까? 아이는 친엄마 밑에서 자라는 게 가장 행복한 거야. 한이가 나중에 커서 너가 친엄마가 아닌 걸 알게 되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 한이 입장도 생각해야지. 장미애의 말은 세리의 가슴에 아프게 꽂혔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이에 대한 세리의 마음은 정말 확고했거든요. 난 그래도 한이를 포기할 수 없어. 그 여자는 한이를 버리고 도망간 여자라고.
아이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말이 나오자마자 순간 장미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등줄기에 소름이 쫙 돋은 나머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장미애는 급기야 식은땀까지 흘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녀는 다급히 자리를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이름이 나영은이라고 했지? 엄마가 그 여자 한번 만나볼게. 왠지 나랑 비슷한 구석이 많은 것 같아. 다음 날 장미애는 나영은의 연락처를 건네받고 단둘이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누구보다 자신이 그 여자를 잘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자식을 버려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느껴본 깊은 후회와 죄책감. 이런 감정을 직접 느껴본 사람의 조언이라면 제 아무리 나영은이라도 마음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고 확신했거든요. 그런데 한이 문제로 나영은과 만난 장미애는 뒤늦게 도착한 나영은의 얼굴을 보자마자 왠지 모를 묘한 익숙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눈매와 입매, 미묘하게 닮아있는 표정까지 어딘가 모르게 낯설지 않았어요. 분명히 처음 보는 얼굴인데 말이죠. 장미애의 시선을 느낀 나영은은 어딘지 불편한 듯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뭘 그렇게 보세요? 제 얼굴에 뭐 묻었나요? 장미애는 그제서야 본래 목적을 상기하고 단호한 표정으로 나영은에게 말하는데요. 듣기로는 한이를 오 교수한테 떠넘기고 다른 남자랑 결혼했다고 하던데 그 말이 사실인가요? 맞아요. 하지만 그때는 한이가 저한테 어떤 존재인지 미처 몰랐어요. 새로운 사람과 결혼하고 나서야 한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나영은의 눈에는 후회의 기색이 어른거렸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진심을 고백하고 있었죠. 뒤늦게라도 자식의 소중함을 알았다는 나영은을 보니 어느 정도 얘기가 통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장미애인데요. 하지만 나영은은 장미애를 상당히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네요. 세리 씨도 아니고 세리 씨 어머니가 저를 보자고 하다니. 도대체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려고 만나자고 하신 거죠? 사실 저도 영은 씨처럼 오래전에 내 아들을 다른 집에 버린 적이 있어요. 첫째 딸을 잃어버리자마자 남편과 사별까지 경험하면서 도저히 온전한 정신으로 아들을 키울 자신이 없었거든요. 남편한테 떠넘긴 게 아니라 생판 남의 집에 버렸으니 따지고 보면 영은 씨보다 용서받지 못할 짓을 한 거죠. 그 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마음의 여유가 생겼을 때 영은 씨처럼 아들을 되찾아올까도 생각했는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어요. 내 멋대로 아들을 낳자마자 버려놓고 또다시 내 멋대로 아들을 데려올 순 없는 거잖아요. 친부모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알고 보니 친부모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아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무너지더군요. 그 말에 나영은은 더는 들을 가치조차 없다는 듯 냉랭한 눈빛으로 장미애의 말을 중간에 뚝 잘라버렸습니다. 아주머니랑 저랑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지금 한이는 어려서 제가 데려오더라도 상처 안 받고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세리 씨 어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장미애는 어느 정도 예상한 반응이었다는 듯 차분하게 계속 말을 이었어요. 물론 한이는 아직 애기니까 지금 영은 씨가 다시 데려가도 자신이 버려졌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과연 영은 씨가 떳떳하게 한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한이가 나중에 커서 친아빠랑 왜 헤어졌냐고 물어보면 그때는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거짓말로 대충 둘러대실 건가요? 영은 씨, 아이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도 엄마의 도리예요. 부디 영은 씨가 성숙한 판단을 내리길 바랍니다. 그러자 나영은이 단호한 눈빛으로 장미애를 바라보며 또박또박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절대 한이 포기하지 못합니다. 매일매일 한이가 보고 싶어서 잠을 못 이룰 정도라고요. 한이가 저를 원망하든 말든 그건 나중에 제가 용서를 빌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건 저랑 범수 씨 문제예요. 아주머니가 왈가왈부할 자격 없습니다. 제 딸 한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되찾을 겁니다. 그런데 이 순간 장미애는 나영은이 하는 말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두 눈을 또렷이 바라보며 말을 하는 나영은의 얼굴에서 30년 전 잃어버렸던 친딸 영지의 얼굴이 묘하게 겹쳐 보였기 때문이죠.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했던 순간 이미 딸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렸던 장미애이기 때문에 절대 그럴 리 없다며 마음속으로 자신을 다독이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제 말 듣고 계세요? 자기 할 말만 해버리고 대화에 집중하지 않는 듯한 장미애를 보면서 결국 나영은은 차갑게 등을 돌리고 자리를 일어나 버리는데요. 그런데 한이를 버린 나영은에게 하늘이 천벌을 내린 걸까요? 다음 날 오범수와 세리는 나영은이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장미애를 만난 후에 차량을 타고 호텔로 돌아가다가 마주오던 덤프트럭과 충돌하여 그대로 차량이 반파되어 사망해버린 것이죠. 오범수와 세리는 불쑥 나타난 나영은의 존재를 불편해했지만 그녀가 갑자기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자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됐든 나영은은 한이를 낳아준 친모였으니까요. 미국에 체류 중이던 나영은의 남편은 아내의 고향인 한국에 시신을 안치해달라는 뜻을 전 남편인 오범수에게 전달했습니다. 나영은이 자신과 한이에게 저지른 만행을 생각하면 장례식까지 치러줄 생각은 없었지만 딸인 한이를 생각해서 한국에서 장례식을 치러주는 오범수인데요. 나영은이 사망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장미애는 세리에게 전화를 걸어 나영은과 만났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세리야, 나영은 그 여자 보통 내기가 아니더라. 단단히 각오하고 한국에 들어온 것 같던데 한이 지키기 쉽지 않겠어. 그 말에 세리가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나영은 씨 어제 죽었어. 순간 장미애의 두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죽다니?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세리야? 어제 엄마 만나고 호텔로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사망하셨대. 장미애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세리와 전화를 끊고 난 후로도 그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서 허공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만나자고 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살아있을 텐데. 자신 때문에 사고를 당한 것만 같아서 괜시리 죄책감이 밀려오고 있었죠. 그리고 왠지 모르게 익숙하던 그 얼굴. 그 친근한 얼굴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아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장미애는 나영은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나영은에게 마지막으로 명복을 빌어주고자 오범수와 함께 그녀의 납골당으로 향하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장미애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납골당에 도착한 장미애는 나영은의 유골함에 꽂혀있는 사진을 보자마자 화들짝 놀란 나머지 두 손과 입술을 덜덜 떨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오범수에게 물었어요. 오범수야, 이 사진 뭐야? 왜 나영은 씨 유골함에 어린아이 사진이 있는 거야? 그러자 오범수가 장미애의 모든 세계를 무너뜨리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영은이 어릴 적 사진이에요. 영은이가 어릴 때 사고로 기억을 잃어버리고 고아원에 머물다가 미국으로 입양이 됐는데 그때 이 사진 한 장만 지니고 갔다고 그랬어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어릴 적 사진이라 영은이가 소중하게 보관했던 게 기억나요. 순간 장미애의 등줄기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서서히 내려갔고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는데요. 그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로 말없이 나영은의 사진을 어루만졌어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던 어린아이. 그 아이는 바로 장미애의 잃어버린 첫째 딸 영지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영은이 첫째 딸의 사진을 지니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녀가 자신의 친딸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다른 아이에게 받았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곳에서 주었을 수도 있고 희박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으니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영은이 지니고 있던 그 사진은 장미애가 직접 딸의 모습을 찍어준 사진이었습니다. 결국 장미애는 한참 동안 나영은의 사진을 바라보다가 오범수의 차를 타고 같이 술도가로 향했어요. 한이와의 유전자 검사를 해보기 위해서였죠. 오범수는 당연히 장미애의 행동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나영은의 사진을 보자마자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것도 그렇고 납골당을 나섰는데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짜고짜 한이를 보겠다며 술도가를 따라오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딸인 세리처럼 한이를 예뻐해서 그러는 거라 지레짐작하면서 조용히 술도가로 향하는 오범수인데요. 장미애는 한이와 유전자 검사를 해보겠다고 하면 오범수가 자신을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오범수가 잠깐 분유를 타러 간 틈을 타서 몰래 한이의 머리카락을 챙기고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분유를 타고 돌아온 오범수를 보자마자 장미애가 다급하게 자리를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오 교수, 한이 봤으니까 난 이제 가볼게. 오늘 납골당까지 태워줘서 고마웠어. 벌써 가시겠다고요? 잠깐 차라도 한잔하고 가시죠. 아니야, 괜찮아. 빨리 가서 남편 밥 차려줘야지. 어리둥절해하는 오범수를 뒤로 하고 그렇게 술도가를 나선 장미애는 택시를 잡아타고 곧장 유전자 검사소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불일치라고 나오길 빌었어요. 첫째 딸이 죽은 줄 알고 아이의 마음을 접고 살아온 세월이 벌써 30년인데 친딸을 눈앞에 두고도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하늘로 떠나보낸 거라면 도저히 온전한 정신으로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저 우연히 나영은이 사진을 주었기를 간절하게 빌면서 한이의 머리카락과 자신의 머리카락을 유전자 검사소에 제출하는 장미애인데요. 날이 밝고 검사 결과가 나오는 당일이 되자 장미애는 검사 결과가 나오는 시간에 맞춰서 일찌감치 검사소에 도착하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얀 봉투 안에 담겨진 검사 결과를 손에 들고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오자마자 떨리는 손으로 하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보던 바로 그 순간 장미애의 손끝이 멈추었고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은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99.9% 일치였기 때문. 정말 한이 엄마인 나영은이 30년 전 잃어버렸던 장미애의 첫째 딸이었던 것입니다. 순간 차 안의 공기가 멎는 듯했고 숨조차 쉴 수 없었어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첫째 딸이 멀쩡히 이렇게 가까이 살아있었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죠. 나영은을 보자마자 왠지 모를 익숙함이 느껴졌던 것이 그제서야 모두 납득이 갔습니다. 영은아, 너가 내 딸이었구나. 결국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고 한참 동안 차 안에서 오열하는 장미애인데요. 눈물로 젖어버린 유전자 검사지를 고이 가방 속에 접어둔 장미애는 그 길로 곧장 한이가 있는 술도가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때마침 세리가 오범수가 학교로 출근한 틈을 타서 한이를 안고 돌봐주고 있었어요. 말도 없이 술도가로 온 엄마를 보자 세리가 화들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엄마가 연락도 없이 여기는 웬일이야? 올 거면 나한테 전화를 하지. 그러자 장미애가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로 세리가 아닌 한이 쪽으로 한 발짝 다가서면서 말했어요. 오늘은 너 보러 온 거 아니야. 한이 보러 온 거야. 평소와 다른 엄마의 행동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세리인데요. 물끄러미 자신을 바라보는 한이를 보면서 장미애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이야, 너가 내 손녀였구나. 영은아, 네 딸 한이. 나랑 세리가 잘 돌볼게. 너무 걱정하지 마.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